이 지수가 1950선의 좁은 박스권을 그리면서 이 시장에서 움직이는 종목들이 몇 종목 없었습니다. 중소형주, 내수주 이야기들도 많이 전개가 됐었는데요. 그래도 오늘, 어제 이 삼성전자나 현대차 등 IT와 자동차주들이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혹시 달라진 전략이 필요할까요? IBK투자증권 세용권 차장과 함께 자세한 전략들 세워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이틀째 좀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상승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 배경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코스피가 지금 외국인 매수가 제가 들어와서도 지금 보지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지금 10포인트 가까이 올려놓고 있는 이 힘이 외국인의 겨우 30억 매수에 의한 부분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1월달 새 벽두의 시장이 시작하면서 바로 1950으로 시장을 눌러놓고 시작했잖아요. 눌러놓고는 아주 좁은 레인지에서 그냥 1월 한 달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지속이 됐기 때문에 바닥이 다져졌을까? 방향성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모색하는 이런 분위기에서 어제 새해 들어선 거의 의미 있게 처음으로 외국인 선물 매수가 나왔죠.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이틀 동안 합쳐서 한 1조 원 가까이 금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이런 물량들이 방향성 모색 구간에 지수는 위쪽으로 좀 잡지 않겠느냐라는 어떤 신호를 보여주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또 엔화 약세의 압력이 좀 완화되는 또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수출주들의 영향을 받는 부분, 수출주들은 뭐 우리 지수로 움직이는 대형 지수 관련 주식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다만 이 반등이 그렇게 굉장히 품질 높은 반등이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은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다 낙폭과 대주에 좀 제한되고 있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래소는 무리 없는 구간 안에 반등이 이어지고 있고요. 아직도 자동차, 시클리컬에서 2%대 반등이 나오고, 삼성전자가 또 낙폭과대로 둘째가라면 서럽잖아요. 같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다 코스닥은 휴대폰 부품주들, 이건 참 거의 분기에서 최소한 두 개, 세 개 분기를 밀어 내려왔던 추세 하락에서 여기에서 반등이 나오니까 사실 빠진 걸로 생각하면 여력이 어마어마한데 이 추세를 대전환할 수 있을까라는 기대는 사실 하기 힘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의 반등, 단기 반등의 룸은 추가적으로 더 있다. 1980선 정도는 최소한 열어두고 대응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 정도 일단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많이 빠졌기 때문에 반등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특히 어제부터 들어오고 있는 외국인의 선물 시장에서의 대량 매수가 시장이 좀 상승 쪽에 방해를 좀 이끌어주지 않을까. 그때 또다시 수출주들이 좀 부각되고 있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이번 주부터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를 필두로 본격적인 또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텐데 이들 실적 전망치는 사실상 이렇게 크게 기대해보지는 못하지 않을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그렇죠. 자동차라는 것은 일단 지금 시장이 실적에 볼 게 별로 없는 장이다 보니까 실적에 굉장히 좀 오리엔트 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 업종이라는 것이 실적을 갖고 우리가 큰 기대는 없는 업종.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보면 현대차는 그냥 기대에 부합하는 정도, 기아차는 기대에 미흡하다. 이렇게 해서 실적이 기대보다 미흡한 종목들은 매수 리스트에서 일단 제외.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기대치는 현대차 기준으로 22조 매출에 2.2조 원의 영업이익, 그리고 이 수치는 전년 대비 18% 증가한, 기아차 같은 경우는 11조에 6,600억, 전년 대비해서는 늘어나지만 이것은 기저효과, 분기 기준으로 4% 이상 떨어지고 있는, 그러니 기아차의 어떤 컨센서스 대비해서 부진한 실적에 우리가 우려를 더 하게 되는 부분이겠고요. 4분기 지금 가장 최근에 있는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라는 것이 사실 글로벌 시장은 업그레이드 되는 분위기, 그리고 일본 차가 같이 약진을 했는데 현대차 그룹이 그냥 플랫했다는 거죠. 부진했거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 자동차 업체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나라 자동차가 한국차가 여기서 레벨업 하기 위해서는 플러스 알파가 사실 필요한데, 아직 엘란트라 소형차 판매에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의 이미지를 탈피 못한, 또 중기적으로 압박을 받고 있는 엔화 약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는 이번 반등이 조금 제한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현대차가 자동차 완성차 안에서는 비교 우위의 선택일 수 있다 생각되고, 또 자동차와 부품을 놓고 봤을 때는 자동차보다는 그래도 현대차 하나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글로벌 업체의 다변화된 매출선을 갖고 있는 부품사와 타이어주들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 전망치는 크게 기대를 할 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뭐 환율의 문제도 역시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기에 변수가 될 수 있을 만한 게 바로 BOJ 금융정책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일단은 뭐 기조적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오늘 자동차주가 오른다는 뭐 그런 평가도 받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엔화 영향이 수출주에 앞으로 미칠 영향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달이 차면 기운다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이 우려들이 좀 완화되는 구간으로 우리가 봤던 거죠. 중기적으로는 스트레스를 받겠지만 해서 금정위에서도 일본 금정위에서도 추가적인 확대 정책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관점, 엔화 약세가 완화되고 있는, 즉 IT와 자동차들이 오늘 주가 반등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실물 경제의 사실상의 그 회복의 이면에 그 질적인 개선은 일본 경제가 가져오지 못했다는 어떤 반성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간의 소비 여력 개선이 대단히 미흡했고요. 에너지, 식료품, 물가만 상승했었고, 실질 임금 상승률은 마이너스에 진입했고, 무역 수지와 경상 적자가 지속되면서 실제적인 수출 개선 효과가 대단히 미미했다는 점들이 이러한 상황들의 근저 요인으로 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엔달러 환율은 이래서 금정위 이후에 하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고요. 연말 테이퍼링과 BOJ의 추가 양적 완화 기대 때문에 가파르게 올라왔다면, 여기서부터는 테이퍼링에 불구하고도 달러 강세는 없었고 BOJ는 추가 확대가 없고, 그렇다면 하락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최소한 어디까지? 102엔대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해서 지금 우리 자동차 업종들을 제일 환율에 민감하고 우리가 민감한 거 이상으로 심리적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2013년도에 주가로 보시면 그대로 명확하게 드러나는데, 토요타 주가는 뭐 100%가 올랐습니다. 근데 현대차는 2013년에 그냥 연초 대비 물론 하반기에 바닥에서는 많이 올랐지만 연말 주가 그대로고요. 길게 봐서는 2012년부터 제자리란 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과연 실제적으로 아까 실제 소득이나 국민 경제의 실질적인 효과가 좀 미진했다, 일본 경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본 자동차에도 플러스였을까? 엔화표시 매출액만 늘어서 실질적으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사실들도 일본 경제에 지금 반성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매출, 이 단순한 표시 매출 이외에 이익 성장이 사실 중요한 거 아니냐 해서 엔저 속도가 단기적으로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여기서부터는 최소한 일본차, 한국차, 우리 증시, 우리 자동차가 조금 아웃퍼폼할 수 있는 단기적인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느냐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엔화 약세 기조는 어느 정도 좀 주춤해질 가능성이 더 클 것으로 무게를 두고 있었습니다. 실적 쪽에선 사실 좀 발목을 잡고 있어서 제한적인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환율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메리트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이런 수출주보다는 여전히 뭐 내수주 위주의 이 대응 전략이 필요하지 않나. 뭐 특히나 이제 춘절 앞두고 뭐 춘절 관련 종목이라든지 뭐 내수주, 중소형주 위주의 뭐 대응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걸 반증하는 게 최근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 위주로 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가요? 춘절 관련해서는 일단 중국의 인프라 관련한 종목들의 단기적인 어떤 중국 경제에 대한 그 뷰가 또다시 좀 내려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실망감이 주가에 단기에 반영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러나 이 구간은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중기적인 모멘텀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증시는 사실 어닝에 대해서 전반적인 지금 미국 증시가 그렇잖아요. 지표가 잘 나오는 건 신경 안 쓰고 더 아주 자세한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기업 실적들이 좀 안 나오게 되면 여기에 대한 걸 주가로 그대로 평가를 막 해버리거든요, 매일매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관점이라면 우리는 사실 어닝이 전반적으로 지금 계속 조정되고 있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까 지수 전반적으로는 우리한테 악재란 말이죠. 그러니 우리도 여기서 어떤 개별 기업의 실적에 집중해보자, 이런 분위기일 수밖에 최근에 없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이런 새벽도의 우리 분위기 속에서 글로벌 시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떤 것이냐 보게 되면 세계은행은 경제 전망을 상향하고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유로존 경기는 매우 좋은 분위기입니다. 4분기 연속해서 4개월 연속해서 PMI가 올라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 미국 증시는 말씀드렸듯이 지표보다는 개별 기업에 좀 더 오리엔트되는 이런 경향. 엔화 약세는 완화 구간,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니케이가 지금 1월 달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 힘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의 한국의 발목 요인을 좀 완화해 줄 수 있다라는 기대가 있는 거고, 한편에서는 또 중국 증시가 2000선을 깨면서 성장 모멘텀을 의심시키면서 투심을 저하시키는 아시아 증시 우리 따라가는 최대 수출국들한테는 좀 악재를 주는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들을 볼 때는 우리한테는 시장 전반을 들어주기에는 굉장히 좀 무리스러운, 조금 힘들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생각하는 건 시장 관점에서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우리 첫 번째, 두 번째 질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장이 좀 더 좀 무난하게 한 1980선까지는 좀 무리 없는 반등이 진행될 가능성, 이런 차원에서 시장 차원에서 무엇을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첫 번째 관점과, 또 한 가지는 이제 시장 차원 관점보다는 거시 쪽보다는 미시라면 당분간은 기업 실적에나 집중하자, 이런 관점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 관점이 좀 선호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좀 어려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코스닥 중소형주 위주의 실적이 뒷받침된 종목을 사고 있는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잘 분석해보는 것도 하나의 좀 좋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뭐 거시와 미시로 사실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최근 수출주의 움직임과 또 내수주들의 움직임을 평가를 해봤을 때 전반적인 대응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최선호주는 어떤 종목 꼽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선택의 문제에 네. 봉착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고요. 낙폭과대를 선택할 것이냐, 무난하게 조금 더 갈 것 같은, 그리고 어려운 장에도 추세를 만들어준 자에 대한 선택이냐, 이런 관점일 것 같은데, 저는 후자를 선호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추세를 신뢰한다는 말씀은 아마 그렇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행자께서는 우리가 상투를 잡을 관점과 상투를 잡을 가능성과 또 바닥을 잡을 가능성, 어떤 것이 더 높다고 생각하세요? 네. 바닥을 잡을 수 있는 그쵸. 가능성이 대단히 낮습니다. 그렇기 무릎도 때문에 어렵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그러니까 이야기인즉슨 잘 나가고 있는 것들을 고점 욕심에 너무 빨리 팔 필요 없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쉽게 사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주로는 외국인들이 힘을 실어 놓고 어려운 장의 추세를 만들어준 대표적인 주식이죠. SK하이닉스를. 그리고 SK하이닉스의 물량 증가 때문에 스트레스라면,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라면 물량과 가격과는 관계없는 물량의 호재를 받아갈 수 있는 장비 업체들, 원익 IPS와 같은 업체들에 대한 좋은 생각을 계속해서 가져가겠고요. 최근 장에 실적으로 좋게 봐야 되는, 또 일단 리스트에서 제외시켜야 되는 이런 관점으로 놓고 본다면, 실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아마 최근에 제가 별로 선호하지 않았던 종목들도 여기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든지 적자에서 흑자로 설 수 있거나 강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이런 관점에서는 네이버, LG 생활건강, 한국전력, 루멘스, KTNG와 같은 종목들 매수 리스트에 놓고 보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수출주냐 내수주냐로 양분하기보다는 그동안 많이 내렸던 낙폭 과대주를 살 것이냐, 아니면 힘든 장에서도 추세를 만들어뒀던 종목들을 살 것이냐에 대해 추세를 만들어준 이 종목들을 사겠다라는 쪽에 무게를 뒀습니다. SK하이닉스, 원익 IPS 같은 종목군들 언급이 됐고요. 실적 뒷받침되는 종목군들도 나열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IBK투자증권 최홍건 차장과 함께 오늘 시장의 이슈들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